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진 폭풍군단 소속 1만 2천 명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곧 투입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7일 영국 국방부는 9월 한 달 동안 매일 평균 1271명의 러시아 군인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악의 전사자 사태를 맞은 것이죠. 러시아군의 일일 평균 전사자 수 최대 기록이라고 했던 지난 5월에 전사자 수 1262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왜 북한군 참전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서방에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 큰 나라 러시아가 전사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병력을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군이 훨씬 전부터 참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죠. 벌써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북한군 6명이 공습으로 숨졌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으로 구성된 3,000명 규모의 특별부대를 편성 중이다 라는 소식을 우크라이나 매체발로 알렸습니다. 또 현지 매체들은 여기서 18명의 집단 탈영병까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군에 붙잡힌 이들은 이탈 지점에서 60km 떨어진 러시아 브리안스크주 코마리치에서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쿠르스크주 코무토프가 지역에서 북한군 교관 약 40명과 러시아 장병 50명이 배치되어 있는 가운데, 북한군은 풍선 사용법을 가르치고 러시아군은 보병 전투 전술을 서로 가르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로 미뤄봐서 10월 초 언젠가부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 책임자인 카를로 부다노프의 말입니다. 11월 1일까지 북한군 2,600명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쿠르스크는 러시아 본토지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8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이 러시아 본토로 진격해서 1300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 달하는 110개의 마을을 점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북한군이 쿠르스크 주에 먼저 주둔했을까요? 러시아가 이 지역을 꼭 탈환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로 봤을 때는 제3국의 국가가 적국을 도와서 남의 나라의 전쟁에 끼어들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힘들 텐데, 북한도 이런 사실을 예측했을 겁니다. 그러니 쿠르스크 주는 러시아 땅이죠. 침공당한 러시아 땅이니 북러 조약 4조에 꽤 맞춰서 참전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꼼수도 부릴 수 있는 곳입니다. 침략을 당할 때 서로 도와준다. 그러니 쿠르스크가 우크라이나에 침략을 당했던 지역이니까요. 우크라이나 지금 뺏기고 있잖아요. 러시아로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외국으로부터 자국 땅을 침략당한 일이 된 겁니다. 쿠르스크. 러시아로서는 자존심이 걸린 이 사태지요. 9월 중순부터 러시아군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출혈 속에 3분의 1 정도만 탈환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6만여 명의 러시아 군대가 이 지역으로 투입된 것으로, 탈환하기 위해서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역시 고기 분쇄기 스톰제트 전술 방식으로 사람 밀어넣기로 희생을 초래하는 전투를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달 2만 5천에서 3만 명을 사유 전선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전장에서 사라지는 숫자만큼 새롭게 투입하는 것이죠.
평균 하루 1200명이면 얼추 한 달에 3만 명. 결국은 우크라이나 방어선이 무너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따위 식의 인해 전술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들이 훈련 기간이 짧은 신병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전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되풀이해서 대규모 전사자가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인구는 1억 4,600만 명 정도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의 3배에 달합니다. 징집 대상 숫자를 말하면 훨씬 유리하죠. 푸틴은 그런데 대규모 징집을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네, 국내 여론을 살펴야 되기 때문이죠. 아직 전쟁이란 말 대신 러시아에서는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 소리 했다가는 잡혀가는 거죠. 현재 러시아 자원병의 나이는 평균 45세, 전체 모병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는 한 러시아 병사가 모스크바 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자원병들은 모두 아프다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어디가 아파도 아프다는 거죠. 17일 뉴스위크지가 러시아 독립매체 분석을 인용해서 러시아 전사자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74.5% 사망자의 전사자의 74.5%가 폭발에 의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 사망이 많은 것은 왜냐? 미국이 제공한 그 첨단 무기가 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입니다. 고기동성 포병 로켓 시스템. 그 로켓 이 위력과 미사일 공격 이런 데서 주로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북한군으로 돌아가서요. 북한군이 특수부대를 파병했다고 하는데 이 특수부대에 관해서 서방국가는 고개를 갸우뚱하죠. 19일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미 소모전이 되었고 동부 전선에서 이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말도 모르는데 무슨 특수부대냐 무슨 역할을 이들이 담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2021년 미국 국방정보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특수부대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특수부대 장비는 초보적이다. 고도의 통신장비, 신호처리 장치, 특수폭발물 등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만 특수훈련을 받았지 장비가 없다는 거죠. 런던의 한 정보 컨설팅사는 스페셜, 특수죠? 스페셜, 이거 나토나 러시아 특수부대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군 특수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보병의 역할 외에는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북한군 특수부대 훈련 모습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현대전에서 무슨 격파를 한다든지 육박 전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보여줬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런 전술을 사용할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폭풍군단 특수부대원이라고 하는데 영상을 지금 보시면요. 장병들이 앳된 모습이죠. 네, 이것은 북한의 경우는 보통 고급 중학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군대에 가게 되는데요. 이런 애들이 폭풍군단에 편성이 된다는 겁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보도한 내용에는 러시아에 투입된 수많은 외국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온다고 합니다. 신문을 해보면 이들 임무가 처음에는 다친 사람만 도와주면 된다. 또 벙커만 만들면 된다. 뭐 이렇게 전투를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준다고 하면서 끌려갔는데 결국에는 최전선에 집어넣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20일 SBS와 인터뷰했던 우크라이나 며칠 전이죠. 전 국방장관도 뭐라고 했냐 하면요. 북한군은 총력전이 벌어지는 돈바스 최전선에 투입될 거다. 총력전이 뭡니까? 지상, 공중 할 것 없이 가용할 모든 무기를 동원하는 전쟁이죠. 이런 데 투입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아마도 총알바지로 많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다시 보면요. 북한 군인들한테 러시아 군복과 보급품을 지급하는 영상이죠. 뭐 이것 자체가 북한군 신분을 속이고 최대한 비밀리에 파병을
하려다가 발각되는 증거물이죠. 몽골계 공화국의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사하면 몽골계 공화국 병사다. 북한 병사가 아니다. 이렇게 속이자는 취지입니다. 네, 상당수는 전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죠. 북한의 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지금 인민군이 파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소문이 퍼져나가서 다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아마 선제적으로 파병을 공식화하면서 북로 혈맹이니 포괄적 상호 방위 조약이니 떠들면서 주민들에게 알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미국의 입장은 확실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전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그냥 관망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북한국 참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이 약 1만 명 파병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다. 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북한이 무기와 인력으로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을 전쟁 당사자급으로 참여시켜 침략을 심각하게 확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침략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국정원에 따르면 이미 1,500명이 청진항,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상륙함 4척, 호위함 3척을 이용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이렇게 단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이 어떤 역할을 할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는 군사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북한의 행태와 관련해서 전문가마다 견해는 엇갈리죠. 그렇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참전 행태가 글로벌 안보에 악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라고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죠. 안보의 악영향,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의 불똥이 외부로 튈 수 있다,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다음은 나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 한때 파장이 일었던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 이런 파병론을 들고 나왔었죠. 이게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병으로 방향 선회를 하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심스럽지만 마르크 리터 나토 사무총장은 18일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의 우리의 공식 입장은 확인 불가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만 물론 이 입장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무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도 만약 이 정보가 확인되면 이는 극도로 우려스럽고 심각한 전개다 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나토는 당장 러시아와의 군사적 직접 충돌을 우려해서 대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푸틴. 이 사람 정말 전장에 병사들이 엄청난 규모로 희생되고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을 해야 하나. 그래서 나라를 어쩌자는 것인가? 어디로 끌고 가자는 것인가? 러시아 국민이 참 불쌍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